인생의 제2막 은퇴 후 자아 재발견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장을 살고 계신가요?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막 은퇴하셨나요? 아니면 몇 년 후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인생의 끝 혹은 활동의 마무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시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바로 인생의 제2막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대에 은퇴하시면 앞으로 30년, 60대에 은퇴하시더라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청년기보다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자아를 재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먼저 제 경험을 조금 나눌게요. 저는 32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는 일상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는 피곤함을 달래며 쉬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드디어 자유다 라는 기쁨이 있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제2막을 의미 있게 열어가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은퇴 후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직후에는 대개 허니문 단계라고 불리는 시기가 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 자유로운 시간에 대한 설렘이 넘치는 시기죠. 드디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실망 단계가 찾아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끼고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서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 시기를 지나면 재정향 단계가 옵니다. 새로운 일상과 목표를 찾아 나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 은퇴 생활에 적응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생활 방식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망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무기력함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모든 사람이 겪는 감정의 곡선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더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나 열정을 미뤄두곤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렸을 때 무엇을 좋아했지?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내 삶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열정과 관심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이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일기장에 적어보세요. 글로 쓰면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35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후 어린 시절 좋아했던 목공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목공예 강사로 활동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죠. 또 다른 지인은 평생 회계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여행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숫자 대신 글을 쓰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시니어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블로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난 너무 늙었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77세에 첫 마라톤을 완주하고 101세까지 42번의 마라톤을 달린 파우스티나 라라 세르다를 기억해 보세요. 또는 88세에 첫 소설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존 로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개인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갑자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부부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각자의 영역과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생기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부부 여행, 함께 하는 요리, 산책 등 공유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 외에 사회적 관계도 재구성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퇴직 후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매주 함께 운동하며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세요. 은퇴 후 자아를 재발견하는 여정에서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달리기 등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를 늘리고 염분과 당분,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마음챙김 명상, 감사 일기 쓰기, 긍정적인 자기 대화 등의 방법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나 책,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웃음이 가득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로 재정적 안정감을 확보하세요. 물론 은퇴 후의 자아 발견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정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미리 준비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보유 자산, 부채, 월 생활비 등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둘째, 지출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특히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컨설팅, 멘토링, 온라인 비즈니스 등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 지원 제도나 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오랫동안 갖고 온 정원 관리,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 등 일상 속 작은 활동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은 큰 보람을 줍니다. 멘토링, 강연, 글쓰기 등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 교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은퇴 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로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은퇴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그동안 미뤄두었던 배움의 영역을 탐색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찾아보세요. 또한 유튜브,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어, 음악, 미술, 역사, 철학, 과학 등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한 통찰력과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즐기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로 유연한 태도를 가지세요. 우리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 상황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유연한 태도입니다. 상황에 맞게 계획을 조정하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 또는 저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사회적 통념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생을 설계하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 은퇴 후 자아 재발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변화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 시도하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등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더 큰 도전에 나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은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과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인생의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키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때로는 지우개가 필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다. 여러분의 인생 그림, 제2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후회보다는 도전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을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